안녕하세요. 면접 중대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CJ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쏟아져요. 그쵸? 그래서 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크를 잘 못하면요,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선순위 잘 챙겨주시고요.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CJ다. 자, CJ의 모든 계열사를 오늘 분석을 하지 못하지만 제가 공통적인 생존 필살기를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원하시는 여러분들 기업에 오늘 잘 적용을 한번 시켜보셔서 꼭 합격하세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J 자소서 문항을 보시면 생존애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게 새 문항이기 때문에 사실 괜찮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CJ 특성을 잘 보면 자소서 2유형이 두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유형의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 같은 경우가 1유형이죠. 결국 이치미 유형, 나에 대해서 뭔가 표현하는 유형, 그리고 어느 기업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이 1유형이기 때문에 1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그냥 노멀하게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CJ의 많은 계열사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2번과 3번 문항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일반 기업들은 2번 정도에서 끝이 나죠. 지원 동기라든가 강점, 그리고 목표. 그런데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그리고 산업에 대한 고민한 생존이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CJ의 원하는 계열사에 지금 합격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반드시 2번과 3번에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제가 간단하게 공유해볼 내용은 올리브영 MD도 있고요. 제일제당, 식품, 이커머스 세일즈, 그 다음에 ENN 커머스 부분의 패션 MD, 이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직무가 지금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우리가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직무들에 대한 자소서 문항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직무별로 자소서 문항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결국 CJ 같은 경우에는 T포인트에 대한 유형들, 즉 자소서 2유형에 대한 문항들이 지금 대부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 기업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산업이라든가 직무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나중에 면접에 가서도 유리하다. 만약에 T포인트 유형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다른 자소서의 결을 갖고 그냥 복붙한다? 불합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이런 문항, 그리고 이런 문항, 성장 로드맵, 그 다음에 커머스에서 이런 문항 모두가 다 산업과 직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로열티를 표현할 수 있는 문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마감이 코앞이야. 내일이 마감이야. 내일이 마감인데 저도 지금 밀리고 있어.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이 영상 시청하시고 합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어떤 방식으로 해드릴 거냐면, 지금 이 직무는 뭐예요? 이커머스 세일즈 직무라고. 자, 그럼 이커머스 세일즈 직무가 제가 어디 회사 걸 갖고 왔냐? 제일제당의 이커머스 세일즈 직무를 가져와 본 거야. 여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정보를 획득해서 빨리 자소서를 매칭시켜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그냥 비전공자고 나 식품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지. 우리는 어차피 지금 취준생이고, 취준생이라면 그래도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직업 선택 기준은 대부분 내가 알고 있고 연봉 높고 복지 좋은 그 기업에만 매몰돼 있다. 그래서 제일제당 식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들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누구나가 알고 있는 그냥 CJ 하면은 올리브영, 요 정도만 우리가 쓰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예 안 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취지는 뭐다? CJ 제일제당 식품이면 여러분들 어떠한 자격증이나 전공 유무와 상관없이 식품이라는 건 우리가 평소 때 매일 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전공과 비전공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커머스에서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지금 이커머스와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다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즈 직무 뭡니까? 여러분들 금융권 쓰고 여러분들 다른 기업 쓸 때 세일즈 직무 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CJ 제일제당의 식품 이커머스 세일즈 직무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근데 내가 뭐 하는지 몰라. 그쵸? 그럼 빨리 이렇게 알아보는 거라고요. 여길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택 기준에 의거해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써보자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은 CJ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럼 이커머스 세일즈라는 게 도대체 뭐야? 뭐야? 짧게 이제 여기 같이 알아볼게요. 자,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트렌드 세터래. 세일즈 직무는 제일제당 식품 사업에 온라인 매출 확대를 위한 판매 전략을 수립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만약에 해봤어.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해봤어 상관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쇼핑몰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해봤어. 그럼 여기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주다님 그런 것도 없어요. 괜찮아. 온라인 매출 확대를 위한 판매 전략을 수립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온라인 매출을 내지 않았더라도 온라인과 관련된 어떠한 일정의 활동들을 했으면 상관없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고요? 블로그 하라고 하잖아요. 그 기반의 경험을 잘 포장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 영역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 그래도 상관없어. 식품 사업에 대한 내가 관심을 갖고 결국 내가 판매 전략을 어떻게 잘 수립해서 우리 제일제당의 온라인 매출 확대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거만 드러내면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온라인 시장에서 영업 활동가 결국 봐봐요. 영업 활동이잖아. 근데 산업이 식품 산업일 뿐이야. 그리고 신규 고객 창출. 여러분, 금융권도 신규 고객 창출해야 안 해요? 하지. 다른 대기업도 해야 안 해?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왜 제일제당은 안 쓰고 저는 은행만 갈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디테일한 상품 관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다 필수 역량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광고 운영 계획, 온라인 상품 발굴 및 상품 기획.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여러분들이 금융권에서 세일즈를 하게 되면 다 하게 되는 것들이라고. 여러분들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고 금융상품도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아니지만 고객과 상품을 매칭시키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광고 운영 계획 이런 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 온라인 적합 상품 발굴 및 상품 기획.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마찬가지로 고객과의 어떻게 매칭을 시키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 연계가 돼 있다고요. 저는 일반 대기업인데요. 저는 일반 공기업인데요. 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은 매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파,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대. 이거 다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CJ 제일제당 상품에 대한 또 프로모션의 기획과 운용해서 결국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지껏 해온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하냐? 여기 답을 줬단 말이야. 답을 줬어.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경험을 포장해서 잘 입히면 된다. 뭐가 필요해요? 시장을 읽는 분석 능력. 그러니까 분석 능력을 강조해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트렌드 감각. 이 두 가지 역량이 있으면 온라인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만의 직무 역량을 표현해도 되고 강점을 표현해도 되지만 그게 하나도 없어도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경험을 잘 매칭시켜서 포장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커머스 시장도 지금 빠르게 변화한다고요. 금융권만 빠르게 변화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공무원도 지금 빠르게 변화해야 돼. 그쵸? 다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잠재적인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트렌드 감각이 필요해. 금융권도 필요해. 그렇죠. 일반 대기업의 여러분들의 어떤 세일즈 직구도 필요하단 말이야. 삼성전자에 들어가도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필요하잖아. 다 똑같다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매출 손익을 예상하고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돼. 그러니까 분석적 사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유관부서와 원활하게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커뮤니케이터로서 역량도 필요하대. 그럼 결국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제일제당의 산업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돼 있고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직무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자소서와 면접에 어필해야지, CJ 제일제당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내 직무 역량만 나열한다. 그거는 나중에 면접에서 힘들다는 겁니다. 비전은 뭐다?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갖춘 온라인 사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커리어 로드맵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제가 시간이 있으면 너무나 자세하게 재밌게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CJ ENM 커머스 부분에 패션 MD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직무 소개를 저는 반드시 봤으면 좋겠어요. CJ ENM 같은 경우에도 엔터기 때문에 모든 생존인들이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직무에 대한 소개를 반드시 보세요. 이게 뻔한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포장해서 내 거를 만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CJ ENM의 MD 직무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뭘 하느냐, 독보적인 상품을 소싱해서 상품 판매를 극대화시킨대. 결국 여러분들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세일즈 직군의 직무 역량은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산업적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가 어떻게 소싱하겠다. 지금 패션 MD 같은 경우에 일반 MD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일반 MD는 일반인 거고요. 패션 MD는 패션에 관련된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럼 결국 경쟁력 있는 상품을 어떻게 내가 잘 소싱하는지. 잘 소싱하는 이유는 뭐야?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생존리들도 있을 거고, 경험이 없지만 진짜 패션 덕후야. 나는 그리고 패션이 일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싱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왜 경쟁력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점을 표현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에 맞는 상품 운용을 통해 상품 판매를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 how. 그럼 현재 CJ ENM의 컨텐츠와 어떻게 쇼핑을 붙여서 T포인트를 제시할 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 면접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 분석 잘해야 된다. 그리고 상품 소싱 기획 잘해야 된다. 상품 운용 잘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은행을 쓰나, 여러분들 일반 대기업의 세일즈 직군을 쓰나, 이거는요 다 공통이라고. 잘 생각해보세요. 시장을 분석한다. 금융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일반 대기업의 세일즈 직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야. 지금 BG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잘 분석해야 돼. 그러면 모든 산업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시장 분석이라는 건 공통된 직무 역량이라고.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나의 Y나로 갖고 와서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진다고요. 두 번째, 상품 소싱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만약에 금융권으로 지원해, 은행을 지원해. 은행은 직접적으로 상품을 소싱하지는 않지만 많은 상품들 중에 그 상품을 어떻게 내가 고객들한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과 마케팅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걸 그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요. 지금 ENM의 쇼핑 MD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상품을 소싱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잘 포장해서 기획해서 마케팅까지 하느냐가 CJ ENM의 패션 MD로서 직무 역량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유통, BGF라든가 GS로 우리가 활용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품 소싱은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또 필요가 없어. 하지만 타 경쟁 업체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벤치마킹해서 내가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T포인트를 입힐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공통적이야 직무 역량이. 여러분들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이러한 관점 전환을 우리는 하면서 자소서를 작성해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T포인트에 대한 생각들이 깊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면접에서 탄탄해진다. 아시겠죠? 여기에 나온 거 여러분들 뻔한 소리가 아니니까 제발 읽어보시고 자소서를 작성해보세요. 자, 자소서 문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리브영이 일하는 방식 중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고 했어요. 이거 다른 기업들도 많이 나오죠. 이거 은행에도 나오고 일반 대기업도 나옵니다. 이 유형을 뭐라고 해요? 제가 생존 자소서 클래스에서 이치미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치미 유형. 이치미 유형이 뭐야, 여러분? 경험적인 클래스를 보라고. 그쵸? 나에 대한 유형이라고. 나를 잘 알아야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잘 몰라. 그냥 경험만, 그냥 트립 따라요. 네, 경험만. 그래서 조금만 여유를 갖고 여기에 올리브영에 나를 막 너무 끼워 맞추지 마. 아시겠죠? 왜냐면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그냥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올리브영이 일하는 방식 중. 그러면 지금 현재 올리브영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일하는 방식에 맞는 이치미 유형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문항 잘 알려드렸죠. 여러분들만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한 5명한테 물어보라고. 야, 얘들아, 내 키워드가 뭐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야?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 왜 그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나에 대한 관점으로 내 키워드를 표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면접이라는 건요,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가 돼야 돼. 일치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이 보는 나의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미지와 지금 여러분들이 던진 키워드와 일치가 된다. 거기서 신뢰성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너무 맞추지 마시고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키워드를 반드시 던져보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위한 Y나의 구조로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발 끼워 맞추기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지원 직무에서의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이나 올리브영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제일제당이나 ENM의 직무를 바탕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올리브영도 똑같습니다. 올리브영은 여러분들 많이 아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냥 강점 나열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에서는요, 산업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올리브영 그냥 뭐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그게 아니야. 산업적인 관심, 화장과 뷰티 산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산업의 성장성과 비전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야
지켜야 돼요. 그 Y가 자소서에 반드시 묻어나 있어야 되고요. 그게 그냥 나타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쯤이 나에 대한 과거의 생각과 행동을 바탕으로 산업에 대한 관심이 드러났을 때 신뢰가 훨씬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기사 복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지금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 기업 분석 자료를 또 다 할 시간이 없어. 지금 뭐 CJ 같은 경우는 기업이 너무 많잖아.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무료 기업 분석 자료는 배부하지 않고요. CJ 과거 합격 자소서 중에 한문항 분석 생존 자소서 클래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료 강의 중에 한 개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테니까 고정 댓글을 살펴보시고 신청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절대 기사 복붙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기사 복붙을 해도 되지만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묻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3번입니다. 올리브영 MD로서 새로운 브랜드나 상품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뷰티랑 화장품에 관심이 없으면 이거 모른다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기업과 직무를 알아가던가 아니면 안 쓰던가 다른 데를 빨리 쓰던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건 회사를 지원할 때 직무 중심으로 지원하면 절대 안 돼요. 직무는 대부분 비슷하다니까. 산업, 내가 관심 있는 산업이 먼저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 시장 트렌드라든가 브랜드 경쟁력 그리고 마케팅 방안을 고려해서 써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거를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CJ 올리브영 현재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브랜드의 경쟁력, 마케팅 방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 지금 살펴보시고 이와 연계해서 이게 T포인트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 올리브영에 신규 도입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유의 관점에서 도입해야 되는 이유를 쓰라고 했습니다. 1500자.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만의 Y 나의 구조로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TCT 필살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TCT 필살기가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TCT, 타겟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명료한 기준이 있다. 나 이 브랜드 도입하고 싶어. 타겟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C는 뭐예요? 컴페티터, 경쟁사. 현재 경쟁사가 잘 나가고 있는 어떠한 상품들, 어떠한 브랜드가 있으면 그거를 똑같이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경쟁사에 나의 어떠한 아이디어라든가 거기에 추가 벤치마킹을 한 어떠한 다른 포인트들을 얹어서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또 해결할 수 있고요. 마지막 T는 뭐예요? T포인트. 결국 뭐 타겟, 고객과 경쟁사의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의 뭐 산업의 방향성 그리고 지금 고객이 원하는 수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T포인트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문항을 작성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신규 도입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도입하고 계속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T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여러분들만의 역량과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업과 제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아시겠죠? 협업과 제휴. 왜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해도 충분하지만 결국 협업과 제휴에 대한 생각까지 할 수 있는 능동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T포인트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올리브영을 어디하고 한번 제휴를 해볼까? 누구랑 한번 제휴를 해볼까? 누구랑 협업을 어떻게 해보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제1재단 이커머스 세일즈 1번 보면 제1재단과 해당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입사 후 성장 로드맵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직무보다 산업적 관심, 즉 식품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한문항 첨삭 때도 또 보니까 자꾸 경험 나열을 해. 여기 경험 나열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네가 뭘 하고 싶냐? 성장 로드맵을 그리라고 있는데 자꾸 본인이 과거의 자랑 경험을로 넣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경험 나열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비전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식품 여기 지금 식품이잖아요. K푸드라던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뭔가를 우리 제1재단에서 이커머스를 기획해서 어떻게 확산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매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품 산업의 미래를 좀 바꿔보고 싶다.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꾸역꾸역 듣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필수 온리 원적 결과를 창출한 경험을 지원 직무에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작성해라. 온리원은 뭐다? CJ그룹의 핵심 가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최고, 최초, 차별화 이 결과를 창출한 경험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지원한 직무 이커머스 세일즈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어디에서 막 복붙하고 절대 그러지 말고요. 이 문항의 이해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온리원은 뭡니까? 1등이 아니라고. 온리원은 꼭 1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매출 1등, 뭐 순익 1등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재정의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신한은행 자소서 분명히 써보셨을 거예요. 그 문항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핵심같이 나왔죠. 이건 그 문항하고 유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한은행도 바르게인지 빠르게인지 다르게인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최초, 최고, 차별화 어느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에서 어떤 거를 어떻게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됐는지 베느알 법칙을 반드시 적용시켜 주시고 그것들에 대한 직무 연계적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CJ E&M 커머스 패션 MD. 자, 1번 보면은 온스타일에 지원한 동기와 포부. 그러니까 CJ는요 자소서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준비할 사람도 없겠죠 지금. 어떻게든 지금 돼야지, 그쵸? 그래서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소서가 합격해도요 면접을 준비할 때 반드시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동일해요. 이거 로열티 문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원 동기 포부를 작성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데는 이유, 구체적인 경험, 차별화 포인트, 얼마나 문항이 여러분 세부적이에요. 이런 거 보세요. 배운 점, 극복 사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 직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아까 다 해드렸잖아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런 내용들을 잘 연결시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시장에 대한 분석을 난 잘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직무 역량이 있었잖아. 그런 것도 갖고 와서 여기 쓰는 거죠. 근데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보다 여러분들의 Y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이런 거를 어떻게 했었고 이 과정에서 뭘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됐다. 베느알 법칙 반드시 적용해 주시고 이걸 T포인트로 끌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CJ 온스타일은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취향 쇼핑 플랫폼이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관심 및 차별화된 트렌드 캐칭 학습 노하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작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CJ를 지금 작성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한 1시간, 2시간이더라도 산업에 대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제신문 기사도 좀 보시고요. 좀 그래주세요. 만약에 정 안 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이러한 방법으로 빨리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습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정 안 되겠어. 그러면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직자들의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것들을 빨리 찾아보는 거예요. 올리브영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니까 상관이 없어, 그쵸? 근데 E&M이라던가 대한통운 막 이런 데는 여러분들 모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CJ E&M의 커머스야. 그러면 브랜드 패션 1팀 뭐 이렇게 됐대.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뭐냐? SS FW 시즌 여성 남성복을 기획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아무리 모르더라도 그래? E&M이 나는 그냥 뭐 엔터테인먼트만 하는 줄 알았는데 와 그래? 이런 것도 하네? 여성과 남성복을 기획해. 나 옷 관심 있어. 이렇게 접종을 계속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판매할지 전략도 세워. 그래? 전략을 세우려면 약간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겠네? 그리고 시장 트렌드도 이해해야 되겠네? 이러한 직무 역량이 나는 과거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인터뷰를 읽어보시라고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쭉 보시면 옷 쇼핑을 가면 이런 거 기획하면 괜찮겠다 싶은 옷을 찍어놓게 됐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에 MSG를 치는 거야.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누구나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숫자화시켜서 자소서에서 숫자의 법칙을 넣어보면은 면접 때 피싱 법칙으로 유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우리 회사 고객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어떻게 옷을 코디해서 입었는지 관찰. 여러분 그럼 관찰력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올리브영 현직제도 마찬가지야. 밖에서 친구랑 놀다가 제가 담당하는 브랜드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어떻게 진열되는지 관찰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올리브영 관련돼서 자격증이 뭐가 있어요? 자격증 있는 것도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비전공자라고 안 쓴다고. 그런데 이러한 관찰력 그리고 이러한 관심이 여러분들 직무 역량으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 제발 한 번씩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 지금 시간이 없잖아.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인터뷰 내용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빠르게 지금 하루가 남았지만 제가 급하게 자소서 문항 분석 영상을 올리고요. 이번 기업 분석 자료 초안은 없다. 단 면접을 위한 면접
기업 분석 자료는 이제 업로드가 될 거다. 그러면 면접 때 꼭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서 기회를 잡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CJ의 과거에 합격했던 생존이의 자소서 구조 분석 영상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5일 동안 일단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감을 잡아보시고 꼭 합격하세요. 그리고 생존 면접 클래스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존하세요.